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서산의 한 저수지에선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올해 들어 닭과 돼지 등 8만 5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천수만에 발령됐던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천수만 수온이 사흘 넘게 30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도 양식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3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5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15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천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았던 청양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오는 11월까지 송방리와 읍내리 등 1,700여 세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도 물고기도 가축도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서산의 한 저수지에선 붕어 수천 마리가 폐사했고 축산 농가에서도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온석동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곳곳에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붕어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에서 긴급 수거한 물고기만 2천 마리가 넘습니다. 가축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충남에선 현재까지 닭과 돼지 등 8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축산농가는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해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 환풍기를 수십 대 돌리고 분무장치로 연신 물을 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폭염에 사람도 죽고 소도 죽고 치료가 안 돼요 요새.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밥을 잘 안 먹고 좀 진정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성거려. 더우니까 물 쪽에 자꾸 모여 있고 그럴 때는 안개분무 틀어줍니다. 가축의 체온이 상승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고 영양제 등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또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낮춰 가축끼리 적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 약품, 시설, 장비 등 다양한 폭염 대비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축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고온으로 인해 농가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밀폐된 양계장과 돈사는 환기와 냉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지붕에 물을 뿌릴 땐 너무 습해지지 않도록 송풍기를 함께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일에는 3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은 휴가철, 타 지역 이동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박상동 천안시장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4단계 격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이동과 모임을 멈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3일 충남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천수만에 발령됐던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천수만 해역 수온은 3일 28도에서 30도 사이를 나타내는 등 사흘 이상 28도 이상을 기록해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반은 액화산소 공급기를 가동하고 양식 어가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충남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았던 청양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청양읍 필로스일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송방리와 읍내리 등 모두 1,700여 세대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양읍 도시가스는 최첨단 사물인터넷 장비를 갖춰 실시간 점검과 안전관리가 가능합니다. 청양군은 도시가스 공급으로 군민 정주 환경이 개선됐다며 공급 지역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외지인들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충남에선 아파트 매매 4만 400여 건이 거래됐습니다. 이 중 외지인이 구입한 비율은 40%로 전국 도단위 지역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각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가정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김기철 논산소방서 내동 119 안전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논산서버서 내동 119 안전센터장 김기철입니다. 네, 먼저 법이 개정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말합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각 층별, 세대별로 1개 이상 구비하시고 화재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획된 실이란 방이나 창구 등 벽과 문이 설치된 곳이며 또는 독립된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소화기는 물론이고 화재 발생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 경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도내 설치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충남도 내 화재 경보기를 보급하기 시작한 2016년 말에는 25.8%에 불과했던 보급률이 현재는 약 70% 정도 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까지 도내 31만 3,111가구에 화재 경보기 62만 6,220개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올해도 1만 2,500가구 등의 대상으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무상으로 보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몰라서 설치를 못하는 분들이나 또 취약 가구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남소방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가구나 외국인 근로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보급을 추진하여 화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몰라서 설치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각 소방서에서는 지역들의 특성에 맞추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 취약 가구에 대한 보급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시설구비와 설치는 주택 소유자 등의 관계의 의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독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가 태안 경렬비열도 인근 해역에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됩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철거 대행업체를 통해 불법 어구 약 360톤을 철거합니다. 어촌유대 300사업에 선정된 태안 황도에서 바지락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태안군은 황도에서 매년 봄 바지락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도는 전국 최대의 바지락 주산지이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분기풍어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태안군은 바지락 축제 개최 이외에도 작업장 조성과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 서해안 해양 쓰레기가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충남도와 마크디온 작가는 4일 태안 연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마크디온 작가는 조각과 설치물 등을 제작하는 현대미술가이자 환경운동가로 이번에 수거한 해양 쓰레기를 활용해 오는 9월 서울에서 특별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정화 활동을 마친 참석자들은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을 방문해 해양 환경 보전과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덩달아 이웃 간 소음 전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집터파크 등 여름 휴가철 신풍경이 펼쳐지면서 층간소음 다툼에 불이 붙은 실정입니다. 3일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충청권 층간소음 현장 진단 접수 상황은 대전 171건, 세종 37건, 충남 210건, 충북 1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 상담이나 소음 측정을 희망하는 사례 역시 크게 늘어난 모양새입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대전 지역 층간소음 현장 진단 접수는 234건에서 348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종의 경우 73건에서 87건, 충남 292건에서 422건, 충북 203건에서 285건으로 충청권 전역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등이 잦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여름에 접어들며 바깥놀이가 어려운 가정에서 소위 집터파크를 만들어 노는 문화도 이웃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으로 다툼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요즘 경비실 등을 통해 1차적인 층간소음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경찰 신고도 들어온다며 경찰이 나서서 제재하면 보복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 최대한 상담센터에 인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웃 간 소음으로 갈등이 거세지자 지난해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들을 위한 소통 클리닉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비롯해 입주자 사이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소통 전문가를 투입해 상호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지원을 위해서는 갈등 주체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태안해경이 숙취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2일 오후 4시쯤 태안 구름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7%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연료가 부족해 운항이 어렵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조정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충남 지역에서 드론 여러 대를 활용한 신속한 수색이 가능해집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4일 당진에서 소방드론 수색전술 경연대회를 열고 인명수색 상황을 가정해 드론 활용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드론 여러 대를 동시에 투입하면 수색 시간을 5배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도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출동 건수는 1,076건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에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미 공직사회에서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응시자의 실력 등을 판단하는 데 복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아 복장 자율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율과 개성, 실용성 등을 중시하는 MZ세대 문화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면접 복장 자율화 성과를 분석해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